네, 메가시티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이춘희 전 세종특별자치시장님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종 이 행복청 처음 만드셔서 세종시를 설계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또 세종시에서 8년간 시장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이 지방자치 문제, 지방분권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인데요. 이춘희 시장님 나오셨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제 행복도시건설청장도 하셨고 건설교통부 차관도 하셨고 또 결국엔 이제 세종특별자치시장도 8년간 역임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고 좀 생각을 해서 모셔봤는데요. 시간으로 보면은 가장 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일 겁니다. 네네. 사실 민주당이 이렇게 좀 훌륭한 어른들, 인재들을 모시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뭐 작은 채널입니다만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김포시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서울 편입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부터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난센스죠. 이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치쇼, 음, 진정성이 없는 정치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 실현하고자 하는 뭐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다면은 사전에 진지한 검토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사전에 어떠한 검토도 없었던 것 같고요. 또 이게 보면은 양 당사자 간에 이제 합치는 거잖아요. 서울과 그렇죠. 김포, 네네. 서울과 경기도 이렇게 합치는데 최소한 당사자들하고 사전 협의를 했어야 된단 말이죠. 발표하기 전에. 네. 그럼 경기도하고 서울시 또 김포 이런 데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협의 과정도 생략이 됐고 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관계 법령 제도를 고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어떤 제도를 어떻게 고쳐 나가겠다 하는 뭐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전혀 얘기가 없는 것 보면은 네네. 사전에 뭐 진지한 검토를 한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중대한 일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한 것은 정말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느냐, 진정성이 있었느냐, 이 부분부터 저는 문제를 삼고 싶고요. 네. 어쨌든 그 절차상 문제에 있어서 이제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렇죠. 양 당사자 간의 협의도 없이 그러니까 뭐 둘 이제 두 남녀 잘 어울리겠다 네네. 결혼시키자. 그런데 그 당사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발표를 한단 말이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아, 거죠. 그러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경기도, 서울시, 뭐 여당 그 누구 하나도 김포시까지 포함해서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 문제였던 거네요. 최소한 발표하기 전에 네. 당사자들은 알게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네. 사전에 그 정도 협의는 좀 하고 난 뒤에 발표를 해야 음, 그게 국민들한테 대한 예의죠. 네네. 그리고 또 내용으로 들어가 보더라도요. 네. 서울이 작아서 문제가 아니잖아요. 서울이 다들 커서 문제라고 그러는데 네. 서울을 더 키우겠다는 발상 자체가 도대체 무슨 발상이냐. 네. 그동안에 이제 경기도는 오히려 너무 크니까 남북으로 좀 한강 이남과 이북으로 분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논의도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되고 있지만 뭐 빨리 추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네네. 검토해야 될 사항들,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오히려 이제 네. 네네. 지도를 보면은 아주 이상한 모양이 된단 말이에요. 서울하고 김포를 합치면은 그 지도를 그렇죠. 보면은 드는 생각이 차라리 합치려면 인천하고 합치지. 구조로 보면 딱 남북을 합치니까 그렇게가 맞겠죠. 그렇게 오히려 인천하고 하면은 오히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리고 소위 메가시티 얘기도 나오던데 네. 메가시티라는 건 뭐냐면은 수도권이 지나치게 크고 그 서울과 경기도, 인천 다 합쳐서 수도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수도권이 2015년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단 말이죠. 그 네. 수도권이 너무 크니까 그동안에 했던 논의는 뭐냐면은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의 대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네네. 그렇게 해서 부울경이라든지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뭐 충청권, 사기, 시도 이런 묶어서 메가시티를 만들자.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의 대도시들이 서울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네. 만들어지자 하는 그런 논의에서 시작된 게 메가시티거든요. 네네. 뭐 작은 것을 합쳐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서 규모 경제를 이루게끔 해서 수도권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규모를 만들자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제일 큰 데를 네. 더 키우자. 그렇게 하면 지방과는 경쟁이 더 이제 지방은 그럴수록 더 경쟁이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 지방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방금 네.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 지방이 하고 수도권이 좀 상생하고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논의는 그렇습니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마 논의가 된 것은 이제 네, 김포에서 사시는 분들 중에 특히 네, 한강 신도시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시는 분들은 서울하고 출퇴근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려면은 서울과 합치는 게 좋겠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이제 단순한 발상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전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단 말이죠. 뭐 그러면은 서울하고 그 김포를 연결하는 뭐 철도망을 구축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검토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하철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네, 예, 뭐 지하철 문제를 한다. 지하철 추진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면 하나는 도시철도로 추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서울 도시 내에서 이동하는 것은 도시철도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국가에서 60%를 지원해 줘요. 네, 네. 그리고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는 국가에서 70%를 지원해 준단 이 말이죠. 경기랑 그럼 서울이니까요. 예, 네, 예. 이게 서울하고 김포 그러면 광역철도가 되니까 국가에서 70% 지원해 주고 네. 서울시 편입되면은 서울시 도시철도가 되니까 60% 지원해 주거든요. 오히려 깎이네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손해죠. 음, 뭐 김포 집값 문제 뭐 이런 걸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서 문제 아닙니까? 특히 지금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또 특히 이제 가난한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집값이 너무 올랐으면 이제 김포 집값까지 마저 올리겠다. 이 발상 자체가 이게 도대체가 살 수가 순수하지는 없게 돼 있는 거죠. 못하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합치게 되면은 아주 간단히 생각하면은 김포가 가난해지는 겁니다. 아, 왜 그렇죠, 그건? 왜냐하면은 네. 이제 서울에 가면은 세수가 전부 서울에 이제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들어갔다 서울시에서 나오겠죠. 네. 예, 서울시로 들어갔다가 예산이 배정돼서 나오는데 서울시에서는 다른 구청들하고 형평성 있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김포가 지금 한 48만 인구에 네. 47만 정도 인구에 1조 4조 8천억 예산 이렇게 되는데 네. 이게 서울 같은 강남이나 이런 데 빼놓고는 김포보다 많은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네요. 오히려 인구는 김포보다 많은 구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서는 예산 배분에 있어서 형평성 있게 해야 될 것 아니냐. 뭐 1인당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걸 따지게 될 거란 말이죠. 뭐 오히려 김포는 오히려 예산 면에서도 오히려 손해가 음. 되고 또 하나는 김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이 문제를 김포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김포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김포 사람들이 뽑은 시민들이거든요. 시장이고 그렇죠. 예, 네. 예, 그러겠죠. 근데 이걸 서울시에서 결정하면은 현지 실정에 맞는 의사결정을 할 리가 없단 말이죠.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그렇네요. 하더라도 서울시의 시각에서 볼 거란 말이죠. 서울시 그렇죠. 전체 시각에서 보게 네. 되면은 김포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 그런 의미에서 이게 메가시티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게 김포 시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이냐. 뭐 아. 그것들이 이제 점차 시민들 알게 되니까 김포 시민들마저도 아, 이거 뭐 찬성할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나오는 것 이 아니겠습니까? 과반도 못 넘는 찬성률 가지고는 진행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어, 반면에는 또 충청권 지금 4개 시도지사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하는 것은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영남권 같은 경우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하다가 국민의힘으로 바뀐 다음에 이게 지금 깨졌는데 오히려 충청도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상관없이 승계를 하는 모양으로 비춰지는데 충청도가 이번에 이렇게 좀 승계해서 진행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선은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다들 네, 이제 뭐 대전을 충남에서 이제 그 분리시켜가지고 광역시로 만들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충청남도에서 생각할 때는 여전히 대전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대전을 분리시켰던 것이 이게 맞는 얘기냐. 광주를 전남에서 분리시켰던 것이 과연 맞는 네, 얘기냐. 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대전하고 충남의 관계를 본다면은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상호 보완해야 될 것들이 많고 네, 각각 독립적으로 성장 발전시키기보다는 서로
협력해서 발전시키는 게 훨씬 더 낫다 하는 이제 네. 그런 전제하에 메가시티가 추진됐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네네. 그래서 예를 같으면 대전은 과학기술, 또 세종은 행정, 뭐 청주는 BT, 뭐 공주는 뭐 문화관광 이런 식으로 각각 어, 특색에 맞춰서 발전시키고 그 대신 서로 이제 경쟁하는 대신에 상호 보완하는 방식으로 협력해 나가자.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뭐 예를 들어서 대전을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뭐 세종, 청주, 공주, 천안 이렇게 합친다 하더라도 기껏 한 300만 정도밖에 안 된단 아, 말이죠. 네네네. 이제 그 정도 규모라도 되어야 어떻게 서울하고 경쟁이 아, 가능하지. 그렇죠. 지금 네. 같아서는 전혀 이제 경쟁이 안 되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부울경이나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뭐 좀 속도감 있게 추진되다가 좀 늦어지기도 하고 중단되기도 하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고 메가시티라는 것은 행정구역을 하나로 합치자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아, 네네. 처음에는 우선 같이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뭐 대중교통 문제라든지 이거는 네. 같이 하면은 어 그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죠. 버스 노선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도 같으면은 뭐 대전에서 세종 거쳐서 청주까지 연결하는 그런 노선을 만든다든지 아하.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에게 도움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그런 행정청을 하나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또 환경 같으면은 금강 권역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네. 뭐 충북, 대전, 세종, 충남 이게 다 같이 이제 금강이라는 하나 생활권을 이루고 있으니까 금강이라는 수환경을 잘 유지 발전시키자. 그러면 네 개 시도가 협력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환경 문제에 관해서 별도의 행정기구를 만들어서 같이 한번 해결해 보자든지 문화관광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방식으로 먼저 이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고 아, 이게 그게 이제 시도를 점차 넘나들면서 같이 커지면은 일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이 다른 지역도 이제 예를 들어 뉴욕하고 뭐 뉴저지 간에 교통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포토 소리티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네. 그 교통 문제에 관한 별도 행정청을 만드는 거죠. 뭐 아하. 파리 지역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하고 외국 그런 도시들이 이 특정한 분야 협력하는 것이 유리하고 또그 필요한 그런 분야에만 특별히 행정청을 만들어 갖고 그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 나가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이제 초기 단계의 메가시티거든요. 그런 식으로 쭉 네. 하다가 이제 갈수록 해보니까 좋다. 그 분야를 좀 넓혀가자.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음흠. 하나의 그 행정구역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근데 합치는 다 건 아니란 말씀이시네요. 처음부터 행정구역부터 합치자 그렇게 나오면은 우선 네. 좋겠네 그러다가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 본단 말이죠. 네네. 합치면은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뭐 세금 문제, 또 예산 배정 문제,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또 행정청의 유치 문제, 뭐 이런저런 음. 것들 따지고 보면 굉장히 따져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그렇네요. 것들을 서로 협의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지 그냥 옛날 이제 군사정권 시절처럼 네. 딱 정해가지고 아, 따라 네네. 뭐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 음. 옛날 봉건 왕조 시대, 봉건 시대 같으면은 우리 저 아들, 딸, 우리 저 사돈 몇 자, 아, 그래가지고 두 그렇죠. 당사자들 생각 알아보지도 않고 딱 네네. 결정 내면 되지만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그렇게 해서 하나씩 또 해가서 효능감을 서로 느끼고 그러다 보면 합치게 되고 이러는 이렇게 좀 천천히 진행을 하니까 충청권 좀 더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네요. 그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음. 예. 저희가 또 그 세종시와 관련돼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청와대도 지금 예. 제2집무실 사실은 그 저기 청와대에서 나왔을 때 용산으로 갈 게 아니라 세종으로 그렇습니다.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국회도 지금 사실은 모든 행정부가 세종에 있는데 국회만 여의도에 있어서 그 KTX 타고 다니는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라 뭐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예, 어떤 예. 의미에서 좀 행정력 낭비가 되고 있는데 청와대도 옮겨가고 세종시 세종의사당도 만들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좀 세종시가 그리고 있는 행정수도는 어떤 모습으로 저희들이 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 행정 수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서울의 여러 기능들이 모두 모여 있어가지고 서울이 지나친 집중이니까 옛날 같으면은 뭐 경제 또 사회 문화 어느 분야를 떼가지고 보낼 수가 있었겠지만 네.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정부 스스로 가는 것은 그건 가능하단 말이죠. 네네. 기업한테 니들이 가라 이러면 왜 당신들이 안 가고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행정 기능만 옮기자 하는 게 이제 행정수도 얘기 아니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뭐 유연 결정 나오고 그래서 한꺼번에 다 옮기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결국은 이제 정치는 서울, 그 행정은 세종 이렇게 분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니 이제 그렇죠. 국회 세종의사당을 만들자. 근데 이 문제는 국회에서 여러 번 논란을 거친 끝에 국회에서 이제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죠. 네네. 그러면은 국회 세종의사당을 만들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예산도 이제 설계비 예산 확보가 됐고 법적 근거도 만들었고 네. 최근에 이제 이달 초에 그 국회법이 개정됐고 이제 그다음에 2년 만인데 이제 국회 규칙까지 개정돼서 법적 제도적인 문제를 다 해결이 돼서 이제 네네. 국회 세종의사당은 이제 잘 만들면 될 겁니다. 아, 그리고 네. 대통령 제2집무실도 이제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에 이제 그 근거 규정은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네네. 이제 여야 모두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약속을 한 거니까 제2집무실은 뭐 추진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얼마나 좀 잘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문제, 얼마나 빨리 할 것인가 문제. 네. 근데 결국 용산을 그대로 오래 쓸 수는 없을 거고 그렇다고 이제 또 시민들에게 돌려준 청와대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도 적절치 네네. 않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정말 많은 투자를 해서 세종시라는 행정 도시를 만들어 놨으니까 행정 그렇죠. 수도로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점차 이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가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행정 수도 개헌을 통해서 저는 위헌 결정할 때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쳐 헌법을 개정해서 하라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헌법을 개정해서 본래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네. 시장님한테 뭐 그, 어쨌거나 이렇게 뭔가 좀 스무스하게 일이 되게 천천히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 계속 주시는 것 같네요. 그 메가시티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하나하나 풀어나가야지 네. 뭐 또 행정수도 문제도 이게 시간이 좀 많이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하신 지 지금 아이고, 그렇죠. 20년이 네네. 지났잖아요. 네. 그런 기간을 거치다 보니까 이제 공감대도 형성되고 상당히 많은 부분 진행이 됐고 이제는 네. 적어도 우리 국민들 중에 세종시 그 이제 없던 일로 하자 이런 얘기는 다시는 안 나온단 그러네요. 말이죠. 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는 설득 노력도 필요하고 설득하는 데 시간도 필요하고 네. 또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그런 정책 의지도 필요한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시장님 그 말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여쭤보면 그래서 메가시티 어쨌든 추진해서 수도권도 좀 분산하고 지방도 살리고 이래야 될 텐데 메가시티의 과제라고 하면 시장님이 꼽아주시기엔 또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요? 우선은 좀 이거는 좀 진지하게 네. 진정성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두 네.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문화 관광이라든지 서로 이해관계가 맞는 것부터 추진한다. 네네. 그리고 다 성숙된 뒤에 행정통합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음. 우리 헌법에 보면은 국가 국가가 균형 발전을 추진해야 된다는 국가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보면은 역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금 발전이 늦어지고 있는 또 네. 지역 소멸 문제가 나오고 있는 지방부터 적극적으로 좀 개발할 필요가 있고 네네. 메가시티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처음에 논의가 시작된 만큼 저는 메가시티를 추진한다면은 역시 지방에서부터 먼저 추진해야 되고 네. 지방은 또 지방대로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협력해 나가고 또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예. 하여튼 장시간 인터뷰 이렇게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해보신 분한테 들으니까 훨씬 뭐 내용도 좀 선명하게 잡히고요. 메가시티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김포시의 논란에 대해서도 좀 새로운 지혜를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춘희 전 세종특별자치시장이셨는데 저희 오른소리 보고 계시는 저희 오른소리 구독자들에게 마지막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좋은 뭐 기회 주셔서 이런 구독자들 만나뵐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처음 출연했습니다마는 좀 두서없는 말씀 잘 들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앞으로도 좀 옳은 소리가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지방자치 관련돼서 또 시장님 모시고 얘기 들을 기회 앞으로 좀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다음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